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정보처리 기사 실기 예상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9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에 대한 내용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관련된 개념들, 특히 이제 Secure SDLC에서 Secure 코딩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 또는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구현 단계에서의 보안 고려 사항들에 대한 개념들을 또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보안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또 주로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해 또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키워드를 많이 문제를 풀어봐서 또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또 간략간략하게 또 보시고요. 중간중간 이제 코드들이 나오면서 그 코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보안 약점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보안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그 실제 개념만 이해해 가지고는 실제 실기 문제에서는 또 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기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그 해결 방법 또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단원 종합 문제 수제비에 있는 단원 종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번 한번 볼게요. 2번부터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뒤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보안 기능의 중요 정보 처리 시 보안 약점과 대응 방안이다.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보안 약점과 대응 방안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 정보를 평문으로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보안 약점은 이제 송수신할 때 평문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통신 채널을 어떻게 보면 스니핑 당할 수 있어요. 스니핑. 자, 스니핑은 이제 주로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만 몰래 이제 평문이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평문을 이제 몰래 들여다보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곁눈질하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스니핑하는 을 통해 데이터가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문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스니핑은 SNIFing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은 내 외부 통신 시 SSL 인증서를 SSL 암호화 방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SSL은 이제 Secure 소켓 레이어의 약자고요. 그 SSL 인증서 기반의 전송 구간 동안의 암호화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SSL은 어떤 레이어에 있는 거냐면 보통 7레이어 또는 TCP/IP 계층으로 본다면 보통은 TCP/IP 그 계층하고 응용 계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있어서 동작하는 거고요. 요즘은 SSL이라고는 TSL만 있습니다. 좀 발전된 형태죠. 그래서 SSL을 통해서 통신 구간에 이렇게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로그인 암호화 할 때 많이 씁니다. SSL이. 자, 그 다음에 코드가 나왔어요. 다음 코드가 발생시키는 보안 약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다음 코드를 보시면 이제 뭐 클래스 베이스 64에 대한 클래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other method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니까 if하고 debug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디버그하는 코드 구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 소스 코드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디버그 코드가 남아 있는 문제가 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되지 않은 디버그 코드가 들어있다. 제거되지 않은 디버그 코드가 남아 있어서 정보 노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노출 가능성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가 이제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어떤 시스템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이제 오픈할 때, 배포할 때는 다 이게 삭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큐어 코딩 구현 구현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조치 전에는 이제 캐치 부분, 트라이 캐치,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죠. 에러 처리하는 부분에서 system.error.print 하고 get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서 이제 하는 동작이 이제 뭐냐면 그 에러 메시지를 시스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시스템에다가 뿌려주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시스템에다가 프린트 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류 관련된 정보를 바깥으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주냐면 로거 에러 해가지고 뭐냐면 IO exception occurred. 그래서 IO exception이 발생됐다라는 거를 그냥 문자로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류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해주는 거다? 오류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에러 메시지를 그냥 완전히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발생됐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해서 실제 구체적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부분에 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시큐어 코딩 API 오용 보안 약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를 볼까요? 자, 조치 전에는 소켓 클래스를 생성시키는 데 있어서 key4.or.kr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썼어요. 근데 밑에는 그냥 직접 IP 주소를 쓰고 URL을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소켓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소켓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소켓 레이어가 보안적으로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워크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의 메소드는 이제 요거죠. 요 오픈 커넥션 요 부분이죠. 보안 기능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10번에 또 보면 코드가 있는데 다음 코드가 발생되는 문제점 간략히 서술해서요. 여기 쭉 보면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팩토리얼은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제기함수예요. 제기함수. 그렇죠? 제기함수. 그 제기함수는 계속 내부 자기 안에 자기를 자신을 계속 내부 함수 안쪽에서 자기 자신의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거울이 계속 자기 거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그러면 계속 거울 안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비추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언젠가 어느 지점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코드를 보면 탈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무한대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기함수의 탈출 조건이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탈출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탈출 조건 들어간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i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return 1 해가지고 탈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자산의 분류 기준 해가지고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정보자산의 분류 기준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데이터, 문서, 시설, 저연설, 설비, 인력. 그러니까 보안 차원으로 보안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정보자산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문서, 시설, 지원 설비, 인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제안 요청서를 쓴다든가 제안서를 쓸 때 보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산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큐어 코딩 보안 약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보면 한번 읽어보면서 보안 약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안 약점은 7가지의 보안 약점이 있는데요. 개발 단계에서의 그 에러 미처리 또는 불충분 처리로 통해서 에러 메시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건 무슨 약점일까요? 에러 처리에 대한 보안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 이거는 코드 오류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이 불충분한 캡슐화로 인해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된다. 그러니까 캡슐화를 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캡슐화고요. 그 다음에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API 오용에 대한 약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 개념에 대한 간략히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CQ 코딩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런 이제 개념 서술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CQ 코딩의 개념은 어느 단계에서 관련된 거냐?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해킹이나 해킹 등 공격 가능성 있는 보안 취약점을 뭐 하는 거예요?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고 또 뭐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법이죠. 시큐어 코딩이. 그래서 설계 개발 단계에서 해킹 등 공격의 가능성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고 그다음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구현 단계에서 미리
해킹 공격 등이 있을 거를 고려한 보안 취약점을 미리 사전에 설계 개발해 놓는 거죠. 사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보안 취약점은 당연히 이제 해킹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보안 정책을 침해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실제 원인이 되는 어떤 시스템의 보안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킹이나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의 보안 정책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상의 허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약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음 볼까요?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인데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할 수 있는 공격 기법.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넣는 거. 이거는 뭐냐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 스크립팅. 그래서 XSS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9번. 19번은 널값을 고려하지 않고 코드에서 발생되는 보안 약점이다. 널값을 고려하지 않은 코드. 그러니까 널값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코드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 그래서 이거는 널 포인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널값을 유발해서 예외사항을 확인한 후 추후에 공격에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죠. 이게 널 포인터 역참조. 역참조 취약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코드가 나왔는데요. 이런 코드 문제들 아주 좋습니다. 잘 익숙해지게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캡슐화 보안 약점인데요. 어떤 문제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지 잘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포캐스트라는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컨트롤러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비유하고 모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게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제어 역할을 하는 건데 보시면 데이터가 current page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프라이빗으로 이제 이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에서 보시면 integer 점하고 parse int 하고 난 다음에 request 하고 get parameter 해서 이 request get parameter 해서 page라는 것을 parse int 하는 그 부분 메소드를 이용해서 current page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do something이라는 거는 퍼블릭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안에서 참조하는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컨트롤러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클래스라는 건 당연히. 그래서 인터필드에 있는 멤버 변수를 선언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 메소드가 스레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자 인트 필드가 멤버 변수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가 이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스레드 간에 이 프라이빗 변수를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공유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원래는 요 커런트 페이지라는 거는 이 프라이빗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만약에 이 do something이라는 거가 이 메소드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do something이라는 거가 이 컨트롤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레드로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이게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여러 개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do something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스레드 간에 어떻게 보면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공유에 대해서 각 세션 간에, 그러니까 세션이 어떻게 보면 스레드처럼 동작할 수 있고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 이게 지금 HTTP 서블릿 리퀘스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션 단위로 동작을 하는 그런 리퀘스트 관련된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처리해주는 그런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하는 동작이냐면,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HTTP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들어온 거에 대한 페이지 개수가 커넥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이런 거 뭐 리퀘스트 페이지를 따져주는 건데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보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로 사용해서 스레드 간에 공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전역 변수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를 얻어 넣는 거예요. do something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로 씀으로써 공유해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세션 간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세션이 여러 개 세션이 들어오면 여러 개 세션이 맺어지면 이게 이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가 스레드로서 여러 개의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프라이빗 이 변수가 공유 자원이 돼 버려요. 그러면 세션 간에 공유가 돼 버리는 거니까 다른 세션 간에 같은 변수를 참조하게 돼서 이 변수가 어떻게 보면 값이 막 수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게 뭐 다른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24번은 이제 정보자산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 24번이랑 28번. 예. 자, 시간 및 상태 보안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상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멀티 스레드 환경이라든가 멀티 프로세싱 환경 속에서 이제 시간과 어떤 상태, 타임과 스테이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 통해서 그런 상태 때문에 발생되는 보안 약점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에요. 동일 자원에 대한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이 상이해 버리는 거죠. 동일 자원에 대해서 검사할 때와 사용할 때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상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동기화 오류라든가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됨으로써 보안 약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응 방안은 동기화 구문을 사용하는 거죠. synchronized예요. 그래서 synchronized라는 또는 뭐 뮤텍스라든가 이런 구문을 써서 동기화 구문을 써가지고 이게 동일한 자원을 접근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경쟁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그런 동기화 구문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되지 않은 반복문이나 재기함수 아까 봤죠? 무한 루프 도는 거 이런 재기함수나 종료되지 않은 종료 조건이 없는 재기함수나 종료되지 않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뭐가 빠져서 자원 고갈의 문제가 된다. 무한 루프에 빠진다. 무한 루프에 빠져서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보안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기함수는 종료 조건을 명확하게 넣어야 되고 반복문은 흐름 검증을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29번에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용어예요. 자, 보시면 이제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라는 것이고 주민번호, 여권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 정보라든가 범죄 경력이라든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이런 정보들을 뭐라 그래요? 예,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민감 정보. 꼭 기억해 주세요.
고유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가 좀 다릅니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시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 정보고요. 민간 정보는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범죄 이력이라든가 유전자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치적 견해라든가 이런 성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민감한 정보죠. 그다음에 인증 정보는 이제 비밀번호라든가 바이오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정보,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신용 정보라고 합니다. 예, 카드 정보, 계좌번호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예, 수제비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신화공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제비 문제하고 신화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약간 이게 겹치는 문제도 있지만 좀 약간 어떤 이 출제자 이 책을 만드는 저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문제의 어떤 포커싱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봄으로써 또 어떤 문제의 어떤 편향되지 않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1번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가 있는데요. 정책기관, 발주기관, 전문기관, 개발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보안 정책 개발, 정책 및 가이드 개발을 하고 보안에 대한 기술 지원과 보안에 대한 교육 과정 및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데 특히 자격 제도, 정보 보안 기사 이런 또 운영하는 데가 있죠. 이게 한국 인터넷진흥원입니다. 키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 중에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개발 보안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발주기관이 하는 개발 보안 활동 두 가지 맛을 하는데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계획 수립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사업자 및 감리법인 선정 요게 이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여부 점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활동 중에 하는 것이 이제 발주기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발주기관. 예, 예.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을 발주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보안 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안 사업자 및 감리법인 선정, 그다음에 보안 준수 여부 점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과 관련된 보안 약점 중에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된 스크립트를 업로드해서 발생되는 거, 보안 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이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보안 약점을 해결할 방법은 첫 번째, 악의적인 명령어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하는 파일에 확장자를 제한을 합니다. 확장자 제한. 이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명을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웹사이트와 파일 서버를 분리합니다. 분리.
이렇게 분리해서 보안 약점을 해결하고, 네 번째, 실행 속성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그다음에 파일명 암호화, 그다음에 웹사이트 파일 서버 분리, 실행 속성 제거.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뭐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기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기밀성이라는 것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정보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내에 어떻게 기밀성에 대한 정의는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비밀문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1급 비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사용자, 특정한 사람한테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하는 거고요. 기밀성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전송 중 노출되더라도 이 비밀이 보장되는 거니까, 비밀스럽게 해놓는 거니까 노출되더라도 읽을 수 없게, 조회할 수 없게, 읽을 수 없도록 합니다. 하는 게 기밀성입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 그다음에 전송 중 노출되더라도 읽을 수 없도록 함.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계속 만약에 A라고 저장돼 있다는 정보, A라고 저장돼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계속 A로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내 자원의 정보는 만약에 변경을 혹시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변경에 대한 이력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무결성이라는 거는 이 변경조차도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와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무결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은 이제 허용된 사용자는 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거, 이게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용성이라는 거는 인가된 사용자한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용성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CQ 코딩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 보면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대한 보안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를 자동 접속 연결에 대한 설명이다. 자,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는 이제 개발자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주소를 자동 연결되도록 코딩한 경우에 공격자는 이를 이제 방문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 주소를
어떻게 해요? 뭐로 관리해요?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하면 돼요. 화이트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를 해주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 주소를 화이트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주소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소들이 다른 엉뚱한 주소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허용된 주소로만 연결될 수 있도록 아예 연결이 가능한 주소로만 이렇게 연결 가능한 주소만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 접속이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다른 외부에서 엉뚱한 사이트로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다음 보안 기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1번, 2번, 3번이. 자, 요거에 매칭되어 있는 방지 방법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보안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된 환경 설정 파일을 해독하여 비밀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점인데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 방지 방법은 자, 미음,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IT 보안 인증 사무의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 본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접근 제어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지 않아서 접근 제어 기능은 없는 실행 경로를 통해 정보 또는 권한이 설치될 수 있다. 그래서 접근 제어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행 경로에 대해서 접근 제어 검사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니언이고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데이터를 탈취해서 중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SSL이나 이런 보안 기능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암호화 할 수 있는 HTTPS라든가 그 다음에 SSL을 활용하도록 하면은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TOC, TOU라는 경쟁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상태에 대한 그 관련된 보안 취약점인데 여기에 들어갈 1번, 2번은 TOC, TO의 경쟁 조건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검사 시점, 타임 오브 체크. 그래서 검사 시점과 그다음에 사용 시점. 그래서 타임 오브 유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코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그래서 검사 시점에는 사용이 가능했던 자원이 사용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발생한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 정보와 실제 자원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동기화 오류라든가 교착 상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은 이건 전에 이제 그 수제비 문제에서 풀어봤던 건데요. 이게 뭐 비슷한 어떤 유형인데 Y문에 true가 들어있고 보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코드가 Y문에 true로 들어서 이게 무한 루프 돌리는 거죠. 지금 이게 종료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안 약점이 발생되는 이유를 쓴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Y문에 조건이 true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돈다. 무한 루프가 도는 코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복 종료라든가 반복 종료를 위해서 종료 브레이크 문을 없는 것 때문에 무한 루프가 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 시스템이 이제 자원 고갈이나 이런 문제를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구현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그 보안 약점 7가지 중에 대한 설명들인데 잘 보면 뭐 해서 계속 나왔던 건데 이 앞에 이 보기가 7가지 그 보안 약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TOC, TO의 경쟁 조건,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세션 통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TOC, TO의 경쟁 조건은 시간 및 상태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기능인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를 올바르게 구현해야 된다. 요거에 관련된 거는 뭐죠? 보안 기능이죠. 보안 기능. 보안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간 및 상태에는 동시 수행 지원하는 병력 처리 시스템이나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환경에서 시간과 실행 상태를 관리하여 시스템이 원활하도록 동작하도록 구현해야 된다. 그렇죠? TLC 경쟁 조건이 시간 및 상태라고 그랬죠. 2번은 개발자 코딩 중 실수하기 쉬운 형변환, 자원 반환에 대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코드 오류. 코드 오류. 코드 오류와 관련된 겁니다. 네, 코드 오류.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보안 약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꼭 각각의 그 보안 약점과 조치 방법 이런 또 각각의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다 매칭해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7가지에 대해서. 자, 1번 보면은 소스 코드 유출 시 코드에 입력되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관리자가 탈취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트죠. 아니 그게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소스 코드 유출 시 소스 코드가 유출 시 코드에 입력된 그러니까 코드에 어떻게 보면 패스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하드 코드된 비밀번호 이 0, 5에 0에 대한 5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이제 입력된 SQL을 입력하여서 무단으로 DB를 조회하거나 SQL을 입력되는 부분 문제점 이걸 뭐라고 하죠? SQL 삽입 리얼 그 다음에 외부 입력값을 통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권한을 탈취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보안 약점이다. 장애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입력값을 통해서 명령어가 삽입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읍 그 다음에 널 포인트를 가지는 메모리의 어떤 값을 저장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이걸 뭐라 그러죠? 널 포인터 역참조 디귿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요. 자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자, 23번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보안 약점 중 잘못된 세션에 대한 정보 노출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보안 취약점 중에 세션 통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션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도 있거든요. 보안 약점이 있는데 잘못된 세션 정보 노출은 무슨 환경에서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뭐냐면 세션하는 다중 스레드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 세션의 취약점은 다중 스레드와 관련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죠.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의 정보를 저장할 때 발생되는 보안 약점이다. 이거 세션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앞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뭐 소스 코드 한번 풀어보셨죠? 그래서 싱글톤 패턴에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 이거 경쟁 조건이죠.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멤버 변수가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보다 지역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다음 24번. 퍼블릭 메소드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메소드에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할 경우에 배열 주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안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라이빗 배열 말고 요거를 별도의 프라이빗 배열을 갖다가 별도의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배열을 한 가지 방법은 프라이빗 배열 자체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태의 복제본 배열의 복제본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환 전달.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원래 있는 프라이버시로 되어 있는 배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카피 떠가지고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제 25번은 아까 또 봤었던 건데요. API 오용에 대해서 DNS 룩업 아까 그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비슷한 건데 DNS 룩업 할 때 DNS 검색을 할 때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DNS 검색을 할 때 도메인으로 API를 할 때 API를 구현할 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DNS 검색을 할 때 도메인 이름을 비교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IP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게 파일이 이게 내용이 뒷장이 잘못 들어가서 일단 27번 볼게요. 요거 이제 옛날 필기할 때도 봤었던 도표인데 암호화 방식에는 이제 양방향과 단방향이 있고요. 양방향에서는 이제 개인 키 방식이 있고 그냥 공개 키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키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 블록 방식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단방향은 이제 해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 암호화 기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기법으로 대칭 암호 기법, 단일 키 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해시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암호화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자, 그 단방향으로 암호화하거나 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해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내용까지 해서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